자, 정당방위 지문에서 보기 문제예요. 이거를 풀려면은 일단 보자. 보기부터 봐야 되는데 일치하는 거죠.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 이 글쓴이는 뭐죠? 이 지문의 글쓴이입니다. 보면 길동이랑 꺽정이가 말다툼에서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웠대. 그런데 둘 다 이 열받은 거는 식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길동이랑 꺽정이가 뭐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꺽정이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은 뭐예요?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감정이 격해졌는데 어떻게 했어? 길동이가 옆에 있던 막대기를 휘둘러서 꺽정이에게 전치팔주에 상처를 입혔어요. 뭐예요? 꺽정이는 뭐예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길동이는 열받아서 막대기로 갈겼대요. 딱 이것만 봐도 지금 길동이가 정당한 행위, 정당방위, 지금 이 지문이 정당방위의 두 가지 사상인 자기보존 사상, 그리고 부정대 정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정당방위에 깔려있는 두 가지 사상인데 이거를 통해서 방어 수단으로 그 공격자의 인명에 손해를 가해도 허용이 된다. 이런 거를 과단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지되는 건데 정당방위가 왜 허용이 되느냐? 자기 보존과 부정대 정의 원칙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도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방위에서도 그 한계점? 이 이상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있겠죠. 그것을 바로 과격한 정당방위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보기에서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도 읽어주면 되기는 하는데 어떤 것 같아? 지금 길동이가 정당방위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열받아서 그냥 꺽정이를 폭행한 것 같아요? 그것만 일단 확실하게 합시다. 폭행을 한 거예요. 꺽정이는 이야기하려고 했죠. 꺽정이가 길동이한테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뭐랄까 욕망? 그 필요성에 대해서 꺽정이의 행동이 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야. 꺽정이는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걸로 길동이는 위협을 느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부정대 정의 원칙도 역시도 꺽정이가 길동이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부정은 아닌 거지. 부정이 뭐야?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정은 뭐야? 길동이가 만약에 꺽정이가 위협을 가했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길동이는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던 꺽정이를 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를 큰 흐름을 봤다면 이제 선지를 보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 구조 자체가 엄청 쉬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1번 선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자기 보존의 사상을 취한 행위라고 생각해. 지금 길동이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5가지 선지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길동이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 보존 사상. 그리고 2번 선지 뭐죠? 공격 위험에 대비해 방어 행위가 과격하게 표출된 경우로 권리 남용이라 생각해.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권리남용 쪽 한번 볼까요? 권리남용.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방어행위.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면은 방어행위다, 정당방위다 라고 정해줬는데 그거를 벗어나 버린 거죠. 오케이? 방어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공격 위험에 비해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룰 때 꺽정이는 길동이에게 특별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요. 이 보기 안에서. 하지만 길동이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휘둘러 꺽정이에게 전치팔조에 상처를 입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거죠. 입장 차이가. 여기에서 변호사가 꺽정이가 위협을 가해서 길동이의 죄질을 낮추려고 길동이가 정당방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거고 검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죠. 방어행위에 의해 야기된 길동이의 방어행위에 의해 야기된 꺽정이의 손해가 꺽정이가 길동이에게 보인 공격 위험에 비해서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꺽정이는 길동이를 위협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길동이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그냥 폭력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법정에서였다면. 만약 이 같은 극단적 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방어행위를 실행했다면 이것은 권리남용일 뿐 정당방위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선지 볼까요? 상대방의 공격에 적극적인 방어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최선의 행동이라 생각해.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가 맞다는 말이죠. 4번. 이 뭐 적극적인 방어수단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까? 가차없는 방어수단. 자기 보존을 위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킬 선제 공격이나 기선을 제압하는 공격을 허용. 이 부분 가지고 적극적인 방어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딨냐. 적극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문에 없는 것 같네. 그쵸? 하지만 적극적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경우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해자에게 공격한 경우까지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도망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해.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하는 겁니다. 법질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대 정의 원칙 여기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정당방위에 깔려있는 두 가지 사상 중에 하나죠. 요 4번 선지도 부정대 정의 원칙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지를 보면은 네 가지가 옹호를 하고 있고 정당방위라고 옹호를 하고 있고 길동이에 대해서 하나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네 개가 동시에 정답일 수는 없겠죠.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 이 글쓴이의 견해는 뭐예요? 길동이의 행동은 과격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없고 뭐예요? 권리남용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다,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선지에서 봤다면은 사실 4번, 5번을 볼 필요가 없고 1번, 2번, 3번만 보고 1번 정당방위, 3번 정당방위, 2번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답이 될 일은 없겠네. 그러면 답은 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체크해도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실제로 풀려고 했으면은 삭삭삭 생략하고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요런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더 이야기할 게 있나? 지문이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법지문이라서 그거는 지문 해설해 준 거를 같이 좀 딸려가지고 붙여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